네, 여러분 오늘은요. 크고 작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은 크고 작음이 없다. 이거를 설명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일미진중함시방 경전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의 티끌에서 우주를 본다. 하나의 티끌이 우주를 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마음의 속성이에요. 마음은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전쟁이 났는데 도망을 갔어요. 적군이 막 오니까 무섭잖아. 그쵸? 도망을 갔는데 50보 도망간 사람과 100보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50보 도망간 사람이 어휴 저 겁쟁이 이랬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 누구든지 웃겠죠. 도망간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도망갔어 무서워서. 똑같이 무서운 마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기도 겁쟁이야. 50보 도망간 놈도. 그런데 나 50보 도망갔으니까 나는 별로 괜찮고 너는 100보 도망갔지? 걔는 달리기를 조금 잘했던 거지 그냥. 마음은 똑같았어. 그치? 달리는 능력이 1분에 뭐 10몇 초 때 또는 20몇 초 때 그게 틀릴 뿐이지 마음은 똑같이 무서웠거든. 똑같은 마음인 거죠. 마음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냥 슬픔은 슬픔이지 1리터의 슬픔과 100리터의 슬픔이 있어요? 마음은 열등 계급의식이 없어요. 왕의 슬픔은 달라? 거지의 슬픔과 달라요? 뭐 빛깔이 달라 뭐가 달라 무늬가 달라. 자식 잃은 슬픔이 있어. 그런데 고관대작의 자식 잃은 슬픔과 저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난하고 천한 사람의 그 자식 잃은 슬픔은 뭐가 다릅니까? 같은 거죠. 인간은 그래서 마음 안에서 평등한 거예요. 크고 작음도 없고 평등하고 마음은 시공도 초월해 있고 그런 거죠. 어떤 수행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헤라님이 맨날 상대를 보고 나를 보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마음이 너무 올라옵니다. 왜 저렇게 탐욕스럽게 저렇게 할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분한테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체 유심조 밖에 나타난 모든 모습은 내 마음이다. 이거부터 일단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데 그걸 장애한 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크고 작음을 따진 거야.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물론 욕심이 있지.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다이아몬드나 여러분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 뭐 큰 집이라든가 예쁜 옷이라든가 어떤 거 하나든 갖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있어요? 갖고 싶은 마음 자체가 탐욕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 그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거죠.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은 요만한데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이만해. 탐욕이 너무 커. 그러니까 나와 저 사람은 달라. 그러니까 저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왕이니까 내 슬픔은 질적으로 저 가난한 천민의 슬픔과 달라. 이런 거와 다름이 없어요. 마음 안에서는 크고 작음도 없고 강도도 없고 분별이 없거든요. 그냥 탐욕은 탐욕일 뿐인데 갖고 싶은 마음일 뿐인데 그걸 인정 못하니까 크고 작음이 없다는 걸 인정 못하니까 그분이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이렇게 분별심을 내면서 못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공명에서 내 속에 있는 그 탐욕의 관념이 그때부터 청산되기 시작해요. 마음으로 저 사람과 내가 같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수치심이 올라오죠. 창피해. 내가 저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수치심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수치심이 충분히 청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을 봐도 그냥 저분이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이럴 뿐이지 비난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모습을 안 보고 싶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괴롭고 밉고 거부감이 안 들어. 그럴 때는 이제 그 분한테 가서 당신 탐욕 때문에 이러이러할 수 있습니다. 얘기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 먼저 그분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럴 때는 상대도 내가 말할 때 받아들이죠. 절대 나는 저런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딱 거부하면서 내가 가서 그분한테 당신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상대도 거부해요. 안 받아들여요. 세상은 거울이죠.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 내가 상대한테 한 그대로 상대도 나한테 합니다. 내가 인정 안 하면 그도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더 현대적인 용어로 설명하면요. 그 일미진중 함시방이 어떻게 통하느냐. 어떻게 티끌 하나에 우주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홀로그램 이론을 얘기하고 싶어요. 홀로그램 사진을요. 100분의 1로 100가지로 이렇게 쪼개면요. 그 100분의 1의 그 사진 한 장 속에 일반 사진은 어떻죠? 부분만 나와 있지만 이 100분의 1의 홀로그램 사진은 전체를 다 담고 있어요. 쪼개면 다 담고 있죠. 우주가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홀로그램 사진 찍어본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주는 그 티끌 하나로 우주를 너무너무 잘게 쪼개서 그 티끌 하나만큼 돼도 그 속에는 우주가 다 담겨 있다는 거고, 그게 곧 우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원리인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저게 내가 아니야 이렇게 느낄 때는요, 내가 무엇인가 놓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왜? 일미진중함시방. 티끌 하나가 우주를 담고 있으면 내 마음은 우주를 품고 있는 거고, 그 우주 속에는 모든 인류가 있어요. 그래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의 모습은 바로 나예요. 바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별하죠. 이 사람은 나랑 닮았어, 저 사람은 나랑 틀려, 이렇게 분별하잖아요. 그런데 청산을 막 하다 보면 저 사람도 이게 내 모습이네, 근데 또 내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내 모습이네, 이렇게 점점 의식이 그게 확장되는 거예요. 내 우주 속에는 더 많은 사람을 인정해요, 내 모습으로.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의 어떤 피부색을 가진 인종도 다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돼요. 끝내는 우주가 바로 나구나. 우주 속에 있는 모든 풀벌레 하나조차, 저 지렁이조차, 하늘을 나는 새, 조각구름조차 그 마음이 다 내 속에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이 공부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을 못할 때 그 인정을 못하는 그 관념이, 그 마음이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다 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된 분은요, 누구 모습을 보든 다 내 모습으로 보여. 이럴 때는 공부가 많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박월 수행 모임 때 그 도우미님들 풀어주게 하는 초참 재참분들 오시면 옆에 붙어서 이렇게 풀어주게 하는 푸도님들 회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푸는 도우미님들 회의를 하면 그런 분들 중에 공부가 좀 깊게 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혜라님 이상해요. 아니 이 사람을 풀어줄 때도 내 모습인데 저 사람을 풀어줄 때도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잘 가고 있는 거죠. 온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에요. 하나씩 들어오는 거야. 내 모습임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의 품으로 들어와서 나는 그만큼 더 마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마 모습도 내 모습, 아빠 모습도 내 모습, 내 자식 모습도 내 모습이네, 이렇게 점점 그걸 우리가 의식이 확장된다 하죠. 내 마음자리에, 마음 보따리에 하나씩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살인사건 나면 저 나쁜 놈, 이게 화를 내요. 그런데 우리 수행자는 어떻죠? 나쁜 놈하고 화를 내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살인자의 마음이구나. 살기라고 하잖아요. 아주 미워하는, 죽이고 싶은 마음, 너무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람을 해치는데 내 속에 그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나 같은 마음이 있구나. 저 사람도 내 마음, 내 속에 이렇게 품게 되죠. 하나씩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자리가 이렇게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대인배가 되는 공부라고 하죠. 대장부가 되는 공부. 홍익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홍익인간 제세이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어떻게 하면 널리 이롭게 할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공감대를 형성하면 받아들이거든요. 저 모습이 내 모습임을 알고 마음으로 공감해 준 다음에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하면 받아들여요. 하지만 너의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야 하면서 비난하면서 지적할 때는 누구도 안 받아들이죠. 홍익인간을 신천하려면 내 마음 보따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제도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르침이란 너 틀렸구나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그 모습을 내 모습으로 느끼면서 바꿔주는 거죠. 알아차리게 해주는 거. 너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 그게 수치스러운 모습이야. 이렇게 알아차리게 도와주는 게 바로 제도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홍익인간의 마음으로 살고 많은 사람들이 제도할 수 있을 때 제세이화.
세상이 평온해지고 우리 모두 화합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분별심부터 없어야 돼요. 분별심부터. 마음에 크고 작음이 없는 거. 정도가 저 사람은 이렇게 큰, 예를 들어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큰 이렇게 이만한 금을 훔쳤더니 아주 나쁜 도둑놈이고, 나는 요만한 거 훔쳤으니까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도둑놈이다. 훔친 건 똑같죠. 남의 물건 가져온 건 똑같은데, 마음의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자꾸 현실의 물질에 잣대를 대고 분별하면서 너와 나는 틀려.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야. 인정하기를 거부하죠. 그 에고는 뭐냐? 나를 알아차리고 내 모습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에고예요. 그렇게 거부하면 알아차려지지 않고 관념 청산이 되지 않아요. 마음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마음 공부를 방해하는 주범 중에 하나가 크고 작음을 따지고 타인의 마음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이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많은 수행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티끌에서 우주를 보듯이 여러분 보는 밖에서 보이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 마음 안에서 내 모습임을 알 때 여러분 공부될 수 있을 겁니다.